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문제 2번 넘어갈게요. 문제 2번 이제 그 임도 밀도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임도 밀도에 대한 산정 방식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 되게 다양한 패턴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과거의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왔느냐,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제를 설명하자면은 이제 전체의 컨트롤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임도 밀도 산정 방식 그 세 가지에 대한 그 부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그 첫 번째 그 기본 임도 밀도가 있고, 두 번째 최적 임도 밀도가 있고, 세 번째 지선 임도 밀도가 있는데, 최적 임도 밀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적 임도 밀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그런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그 패턴으로는 기본 임도 밀도와 그 최적 임도 밀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런 그 비교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그 패턴으로 그 한번 그 공부해 보시고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도 밀도 산정 방식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답안을 전개를 해 나갈 것이냐. 자, 첫 번째 이게 그 임도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 임도를 그 설계를 하고 이제 시공하는 기준이 어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느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산림 그 생산 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임도를 설계를 하고 그 시공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임도라는 개념이 조금 더 큰 범주로 이제 그 산림 그 생산 관리 기반 시설로서 그 개념이 적용된다라는 점 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1번 어떻게 하느냐. 산림 생산 관리 기반 시설의 개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산림 그 생산 관리 기반 시설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산림의 그 생산 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의 정대를 위해서 임내 설치하는 그 교통시설이다. 이게 산림 그 생산 관리 기반 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산림 생산 관리 기반 시설은 이동성이라든지 공간성,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기능을 고려해서 그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점. 예, 그렇게 저는 간략하게 개요를 언급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려와서 그러면 이 임도 밀도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임도 밀도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노망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양적 지표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산림의 단위 면적당 임도 연장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는 단위를 따진다면은 그 헥타르당 미터로 그 표시한다라는 점.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임도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2. 헥타르당 2.8m인가 아마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굉장히 그 다른 뭐 독일이라든지 그 일본에 그 비해 가지고 상당히 임도 밀도가 낮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넘어와서는 산림의 개발 정도와 이제 사업에 대한 그 집약도를 나타낸다라는 점. 이게 임도 밀도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는 이제 문제가 요구했던 부분이죠. 임도 밀도 산정 방식. 임도 밀도 산정 방식 먼저 첫 번째. 기본 임도 밀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기본 임도 밀도가 뭐냐? 기본 임도 밀도라는 거는 그 조림부터 그 수확을 하기까지의 이제 우리가 그 산림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 인력들이 작업장까지 그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고, 그럼 이 그 경비라는 게 그 비생산 노무 경비라는 건데,
이 비생산 노무 경비를 그 임도 시설에 이제 전환을 해서 사회 간접 자본화하는 개념이 기본 임도 밀도라는 점. 이게 기본 임도 밀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본 임도 밀도를 산출하는 식은 어떤 게 있느냐? 기본 임도 밀도 산출식은 자, D0 그러니까는 기본 임도 밀도는 자, 5에다가 그 다음에 보행 우회 계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노동 단가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조림부터 수확을 하기까지 투입되는 노동량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값에다가 그 평균 보행 속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임도 개설비의 곱 이 값을 나눠준 다음에 제곱근을 한 값이 기본 임도 밀도에 대한 그 기본 산출식이 된다라는 점. 예,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은 기본 임도의 밀도에 대한 그 답안 전개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임도 밀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최적 임도 밀도란 또 무엇이냐? 최적 임도 밀도는 우리 매튜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매튜스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매튜스 이론이라고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생산 원가 관리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임업 생산 비중에서 임도 개설 연장의 증감에 따라 현격하게 이제 변화가 되는 주거리 집재 비용이라든지 임도 개설비 합계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개념을 최적 임도 밀도라고 한다는 점. 예. 이게 최적 임도 밀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최적 임도 밀도의 이제 이 최적 임도 밀도의 합계 비용을 좌우하는 자, 그러니까는 주거리 집재 비용과 이 임도 개설비의 합계 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그래프 표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 Y축은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임도 밀도. 그 다음에 또 그래프 하나 더 그리자면은 역시 Y축은 임도 비용. 그 다음에 X축은 임도 간격. 그러니까 밀도와 간격의 차이에 따른 그래프 도식도를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임도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임도 개설 비용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임도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집재 비용은 감소를 한다는 점. 그러면 이 합계 비용은 이 두 점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적어지다가 또 이 두 비용에 대한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이 합계 비용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데 여기 이 교점이 되는 부분이 적정 임도 밀도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이 임도 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재 비용은 이제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임도 비용은 증가를 하고 이 위의 곡선은 이 임도 비용과 집재 비용을 합한 합계 비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적정 임도 밀도에 대한 그래프였고요. 그러면 이제 간격에 따라서
임도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집재비는 반대로 증가를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 임도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신에 임도 그 비용은 감소를 한다라는 거. 역시 여기에 대한 합계 비용은 이 그 교점 부분에서 가장 적어지다가 임도 간격이 좁아지거나 넓어질수록 이게 그 합계 비용은 늘어난다라는 점. 이 점이 적정 임도 간격이 되고 이것이 적정 임도 간격에 대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그래프를 그렸으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간략하게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이 그래프만 이해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 손익분기점에 대한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임도 간격이 크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이 임도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 제적당의 임도 비용은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집재 거리가 이제 대신에 집재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단위 제적당의 집재 비용은 증가한다는 점.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 비용에 대한 설명을 이제 두 번째 언급할 건데, 그러면 그 이제 이들 그 두 비용, 이제 두 번째 설명 가서 이들 두 비용을 합한 이제 이 합계 비용. 합계 비용은 이제 임도 간격이 이제 좁거나 넓으면 모두 이게 계속 증가하는 모습 보이죠. 증가하는 모습 보이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가장 적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 집재 그 비용과 임도 비용의 그 두 곡선이 교차하는 그 양자의 그 교점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가장 적어진다라는 거. 그게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적정 임도 간격이 되고 양자의 교점에 해당되는 지점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네 번째. 그럼 이 그 최적 임도 밀도에 대한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산출 방식은 이 적정 임도 밀도 T는 생산 그 예정 제적의 집재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임도 우회계수를 곱해주고, 집재 우회계수를 곱해준다. 그리고 이 값에다가 그 임도 개설 비용을 나눈 값. 이게 그 최적 임도 밀도, 또 다른 말로는 적정 임도 밀도에 대한 그 산출식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하나 더 내려가서 그러면은 이 산출식에서도 이 집재 비용에 대해서 이 집재 비용 E에 대해서 그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기계화하는 장비로 이제 집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집재비 E는 천의 값에 장비 운영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 왕복 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 값에다가 장비의 그 평균 그 적재량을 나눠주면은 이 기계화하는 장비로서 집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집재비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점. 예, 이게 최적 임도 밀도에 대한 그 산출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본 임도 밀도를 했고, 두 번째 최적 임도 밀도를 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선 임도 밀도가 있습니다.
이 지산 임도 밀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 집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입지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집재 방법이라든지 운제 시스템이 이제 다릅니다. 이 다른 부분을 이 다른 부분에 대한 그 임도의 이제 효율성을 이제 개수로 이제 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개수를 이제 정했으면은 이 개수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산림에 적용될 수 있는 이제 집재 장비의 최대 집재 거리로 그 경험적인 임도 밀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지선 임도 밀도가 되겠다라는 게 그 개념으로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그럼 이 지선 임도 밀도에 대한 산출식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식이 간단합니다. 지선 임도 밀도 D는 임도 효율 계수 나누기 평균 그 집재 거리의 값을 나눠준다면은 이게 그 지선 임도 밀도에 대한 그 값을 그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게 그 산출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임도 밀도 산정 방식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완료를 이제 지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로서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제가 그 과거에 했던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속가배기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임도 밀도 그 양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도 밀도와 작업 비용과의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숲 가꾸기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임도 밀도가 이제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는데 그 우리 그 작업자 그러니까 노무자의 그 이동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작업 비용이 이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게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임도 밀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차량으로서 그 바로 작업장까지 이동을 해서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동하는 시간 뭐 한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만에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그 임지 내에 임도는 없고 제일 그 하부에 산 아랫자락에 그 도로만 개설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저기 이제 만약에 산 중턱이 이제 그 작업지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도로변에서 이제 노무자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산 중턱까지 이제 작업장까지 이동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소요될 경우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작업 비용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물론 이제 너무 그 비에 대한 그 손실도 굉장히 크지만 이러한 그 낮은 임도 밀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산물을 수입하지 못하고 임대 방치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발생하는 손실이 이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산림 그 사업에 대한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좀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재 작업률 측면을 이제 또 언급을 할게. 이 임도 밀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목재를 이제 활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낮은 그 목재 작업률과 그에 따른 그 경제적 손실은 굉장히 크다라는 점. 이렇게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그럼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임도 그 예산 정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에 준하는 그 임도 밀도를 그 정대할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임산물 그 생산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레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휴양 활동 등 그 다방면으로 이제 그 임도를 활용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이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임도를 단순히 산림 소유주가 단순히 목재 생산만을 위한 그런 그 시설이 아닌 일반인들이 와서 이제 레저 자전거 도로라 그럽니까? 그 자전거 이런 그 산악 자전거 시설로서도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이용성을 지속적으로 그 정대해 나갈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임도 밀도에 대한 그 결론이라고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2번까지 완료를